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 또는 예비 배우자에게서 도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는 결혼 생활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5가지 정도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박 중독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비 배우자의 중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과거력도 좀 살펴보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예비 배우자의 가족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예비 배우자가 도박 중독을 인정하고 있는지,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이전에 받았는지 혹은 지금 받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문제를 감추거나 축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도박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이긴 한데요.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도박 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또 도박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하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독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이미 이전에 치료를 완료한 상태이거나 혹은 이런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라도 혼자서라도 이런 자문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관리 계획 세우기인데요. 도박 중독 문제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채무를 비롯해서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혼 후에 재정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나 대출에 대한 입장이나 가치관이 어떤지도 피차 확인해야 되고요. 결혼 후에 재정을 관리한다면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어떤 절차나 방식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도박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고 이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박 문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중요한 지인들에게 예비 배우자의 도박 문제를 알리는 것이 좋고요. 예비 배우자의 회복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병원이나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그 치료의 정규 과정이 종료가 됐다면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자발적으로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단도박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조언은 현실적인 기대를 갖기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재발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예비 배우자에게서 결혼 후에 도박
도박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그 답변을 찾은 후에 결정 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5가지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안내 드렸습니다. 결혼이라는 희망찬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어둡고 부정적인 전망이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예비 배우자의 도박 중독 문제를 발견했다면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춘 후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 예비 배우자의 도박 문제를 발견해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이 문제의 실체를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관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인생의 결정이고 내 인생의 후반부 전체에 어떤 행복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